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놀이공원 좋아하시나요? 나이 먹고 애도 아니고 무슨 놀이공원을 다 좋아하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놀이공원이 좋습니다.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가난했어서 놀이공원을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앞집 살던 누나와 한번 가본 것과 소풍 때 가본 것이 전부였어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항상 놀이공원은 저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스스로 놀이공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 지쳤을 때나 일로 지쳤을 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스트레스가 쌓여 견딜 수 없을 때가 되면 항상 다른 걸 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지금 해드리는 이야기도 놀이공원과 아주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10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가며 한번 실감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어머니의 친구와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도 과거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아파트 맞은편에 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그 당시에 24살이었어요. 그 집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친한 사이였는데 부침성 좋은 그녀 또한 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각박하지가 않고 정이 넘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문이 잠겨 있는데 어머니께서 경비실에 열쇠를 안 맡겨놓고 나가시거나 맡기시고 나가도 경비 아저씨가 일 때문에 부재 중인 상황이 되면 저는 밖에서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백수라서 집에 항상 있었고 아주머니는 일을 하셔서 나가고 안 계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저는 놀이공원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애인이 생기면 꼭 첫 번째 데이트는 놀이공원에서 하는 정도로 놀이공원을 좋아했습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일부러 노력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한 것도 서울에서는 놀이공원을 다니기가 정말 수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던 곳은 유원지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지루했었거든요. 그래서 잠실과 용인을 오며 가며 정말 여유가 생길 때마다 놀이공원에서 놀다 오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스트레스를 잘 풀면서 살아서 그런지 대학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취직이 결정되고 나서는 그냥 아주 서울에 눌러 살게 되었지요. 제가 직장을 잡은 뒤에는 여자친구까지 생겼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저보다 나이도 어려서 친구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첫 데이트는 놀이공원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놀이공원을 도통 즐길 줄을 모르더라고요. 잘 타지도 못하고 무섭다고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아예 탈 생각도 안 하고 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모처럼의 첫 데이트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놀이공원에 오랜만에 온 건데 하나도 즐기지 못해서 아쉬움이 너무 컸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나름대로 그렇게 놀이기구 타는 걸 싫어하는데 끝까지 한 번만 타보라고 우기던 제가 이해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서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데이트 날부터 엄청 다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 여자친구하고는 연애하는 동안 놀이공원에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지요. 회사 일은 또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회사 일대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데 그걸 해소할 곳이 없으니 그게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쌓일 대로 쌓인 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풀어야 하는데 여자친구는 예쁘고 어떨 때는 저를 위해 엄청 과감하기도 하지만 놀이공원만큼은 저랑은 두 번 다시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가고는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지하철만 타면 갈 수 있는 가깝고 가고 싶은 그곳을 코앞에 두고 여자친구 눈치 본다고 가지도 못하는 제 상황이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자친구 모르게 한번 다녀와 볼까 싶어서 회사에 출근했다가 반차를 내고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앞서 말한 어머니와 친하게 지냈다던 이웃집 그녀와 놀이공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지막에 봤던 날 이후로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있었고 20대 초반이었던 그녀는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봤던 그 얼굴이 그대로 있어서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녀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녀도 저를 알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두 눈이 마주치고 한참 동안 서로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고 그녀도 그게 저임을 단번에 눈치를 채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이라고 어떻게 지냈냐고 묻더라고요. 같은 서울 땅에 있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하면서 지하철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녀 또한 부모님 밑에서 얹혀 살다가 서울로 우연찮게 취직이 되면서 서울에 올라온 지도 벌써 한참 되었다고 하더군요. 슬쩍 왼손을 보니 반지를 끼고 있는 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이 시간이면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냐고 어디 가고 있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놀이공원을 가고 싶은데 여자친구 눈치 본다고 못 가고 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몰래 혼자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한참을 웃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놀이공원을 참 좋아했는데 아직도 그러냐며 참 한결같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그녀가 잠실에 있는 곳 말고 용인에 있는 곳은 서울 생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오늘도 여자친구 몰래 나온 김에 나중에 한 번 더 몰래 나오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서 거길 한번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그녀의 연락처를 받고 그날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놀이공원 입구까지 갔다가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서 저도 발길을 돌리고 그냥 집으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니 예전에 알고 지내던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 없는 모습이 자꾸 뇌리에 남아 제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어렸을 때도 가족끼리 같이 놀러 다닌 적도 있습니다. 이 누님도 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놀이기구를 엄청나게 잘 타던 기억이 있어요. 애초에 처음으로 청룡열차를 타게 된 것도 이 누님이 저를 억지로 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랜만에 같이 간 사람 눈치 안 보고 타고 싶은 걸 다 타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에게는 그 주 주말에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다고 미리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님이었지만 남녀가 단둘이 놀이공원에 가는 걸 굳이 말해서 의심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고 놀이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찍 도착하기도 했지만 그녀가 만나기로 한 시간에서 10분이 지났는데도 도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녀가 그냥 꺼낸 말인데 제가 너무 오바했나라고 생각하던 찰나 그녀가 저 멀찍이서 손을 흔들며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봤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꾸미고 나온 겁니다. 왼손 약지에는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만 옷도 그때는 수수하게 기지바지를 입고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영락없는 그 나이 또래 여자의 모습이었는데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짧게 입고 오니 영락없이 제 또래의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 놀랐어요. 오래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꾸민 모습을 보니 왠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실도 있었지만 역시 저를 더 설레고 도전 정신이 들게 만드는 건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 때문이었지요. 누님은 미디어로만 보다가 실제로는 처음 와보는 놀이공원에 감동을 했는지 눈이 이따만해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치 제 나이 또래의 놀이공원 좋아하는 보통의 여자들처럼 아주 신이 나서 뛰어다니더군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녀가 저와 나이 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렸습니다. 무서운 놀이기구를 거리낌 없이 잘 타는 모습을 보니 이 누나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게 새삼 느껴졌어요. 제 처음도 그녀와 함께였으니까 오히려 그때 생각도 나고 해서 둘이서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간식으로 간단하게 때우고 놀이기구 타는 데만 집중했어요. 개장하자마자 들어왔는데 점심 3시가 되니 그때부터 체력적으로 좀 지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잠깐 쉬어가는 겸 해서 사파리에 들어갔어요. 버스기사 아저씨가 곰한테 과자 같은 걸 주면서 묘기를 부리는 걸 보는데 누님이 저 곰 좀 보라면서 귀엽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이제는 그녀의 나이는 신경도 쓰이지 않고 자꾸 제 또래의 여자로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그녀 손에 반지는 신경을 쓰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저 혼자 괜히 부끄러워서 얼굴에 열도 오르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쳐다보기가 힘들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녀는 가정도 있고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심지어 어머니의 친구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다 하면서 겨우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놀이기구 좀 타려고 유원지 쪽으로 오니 갑자기 소나기가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이 뛰어다니며 비를 피했지만 쏟아지는 비를 이겨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내 저희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고 말았어요. 비는 금방 그치긴 했는데 그녀가 입고 온 흰색 블라우스가 비에 젖으니 속이 비쳐서 조금 돌아다니는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녀가 민망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누님은 제 뒤에 딱 붙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른 시간에 놀이공원에서 나오는 게 아쉽긴 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가자고 하고 그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지하철을 타고 가기에 그녀의 상태가 워낙 다 보이고 민망한지라서 택시를 잡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택시 잡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갈 때는 편하더라도 올 때는 거의 못 잡는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또 마침 그녀가 신고 온 신발이 새 거라서 신발이 길이 들지 않아서 자꾸 뛰어다니다간 뒤꿈치가 완전히 헐어버리겠다고 더는 못 걷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검색을 해봤는데 주변에 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옷을 새 걸 사주기에도 거리가 멀고 가장 가까운 게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근처에는 호텔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참고 더 걸어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살포시 잡더니 거기를 가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싶어서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기는 했는데 그녀도 뒤꿈치가 다 헐었다는 사람 치고는 잘 걷더라고요. 그동안 다녔던 동네 싸구려 숙박업소랑은 다르게 호텔은 호텔다웠습니다. 막상 방에 들어가고 나니 굉장히 뻘쭘하더라고요. 그녀가 옷을 좀 말려야겠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홀랑 젖어버린 셔츠를 빨아서 널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화장실하고 방이 창문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그걸 발견을 못했는지 다 보이고 말았어요. 나중 가서 알게 된 그녀는 아무것도 못 봤지?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더군요. 그리고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그녀 옷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상 저는 너무 긴장을 했더니 저 멀리 있는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귀에 들릴 정도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똑같은 샴푸 냄새와 비누 냄새가 나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보통 한 침대 위에서 같은 비누 냄새가 나는 경우는 커플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적당히 삶아진 호텔 가운 냄새에다가 괜히 훨씬 푹신푹신한 것 같은 침대와 베개가 아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녀는 제가 예상한 대로 결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인 그녀의 대답에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놀이공원 같이 가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호텔방에 나란히 있는 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냐며 저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남편에게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내가 장난을 치는 거면 여기까지 같이 왔겠냐면서 지금 방에 들어온 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 거냐면서 처음 청룡열차 탔을 때랑 똑같이 지금도 내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서로 투닥거리며 싸우던 게 무색하게 어느 순간 그녀와 저는 서로 입을 다물고 서로의 눈동자를 따라가면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10여 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서로 나누고야 말았네요. 그날 그곳에는 엄마랑 친한 누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고 놀이공원에서 첫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한 쌍의 연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둘이 제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청룡열차는 출발점으로 돌아와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후회는 하지 않겠지?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에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비슷하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여자친구를 만나도 그녀 생각밖에 나질 않더라고요. 없던 일로 하자는 말이 상처가 남아 그녀에게 연락을 먼저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녀에게서 연락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이번에는 잠실에서 만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저는 사귀던 애인과는 정리를 하고 1년 반 정도 그녀가 저를 만나는 걸 그녀의 남편에게 들킬 때까지는 서로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해서 만났습니다. 아무리 연인같이 지냈다고 한들 떳떳하지 않은 연인 관계다 보니 그렇게 된 이후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의 그 추억처럼 저는 그냥 계속 제 마음속에 그녀를 묻어두려고 하네요. 어디를 가면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는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